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둥이 다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WHO 전문가도 깜짝 놀란 37분간의 기적.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이런 놀라운 실화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WHO 레베카 스콧 박사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WHO 감염병 전문가 레베카 스콧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레베카 스콧입니다. WHO 감염병 대응팀 부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출장의 마지막이었죠. 서울에서 열린 국제의료 세미나가 끝나고 인천공항 제일터미널 D게이트에서 싱가포르행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12분. 시계를 보니 탑승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더군요. 옆에는 WHO 한국 사무소의 카렌 송이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 지원을 해준 덕분에 3일간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죠.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세미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카렌이 따뜻하게 말해주니 피곤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시선이 인근 게이트 쪽으로 향했어요.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청소년들이 악기 케이스를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오케스트라인가 봅니다. 아, 글로벌 유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학생들이네요. GYSO라고 하죠. 매년 아시아 투어를 하는 단체입니다. 카렌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이었어요. 트럼펫을 든 인도네시아 학생 안젤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옆에 둔 말레이시아 학생 티아, 첼로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싱가포르 학생 에이든, 작은 책으로 플루트를 소중히 안고 있는 캄보디아 학생 사린까지. 그런데 갑자기 안젤로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WHO에서 수년간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해온 직감이었죠. 카렌, 저기 좀 보세요. 제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나 봅니다. 카렌도 즉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천장의 CCTV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의 AI 관제 시스템이 이상 행동을 감지한 모양이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시스템이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자동경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관제센터입니다. 제일터미널 D게이트 구역에서 이상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나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개별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죠. 안젤로와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티아가 바이올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구토를 했고 에이드는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사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화장실 방향으로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집단 발병이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카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박사님 설마. 네, 맞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WHO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현장 접근과 상황 파악이 최우선이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당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요.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안젤로 한 명이 쓰러졌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16명의 학생이 거의 동시에 복통, 구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렌, 지금 즉시 통역 지원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카렌이 재빠르게 따라오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심각해 보이는 학생부터 접근했습니다. 에이든이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어요. 과호흡 증세가 심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진정하세요. 제가 의료 전문가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저는 에이든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력을 확인해야 했어요. 혹시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나요? 네, 천식 병력이 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과호흡과 천식 병력이 결합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한편 화장실 앞에서는 살인이 실신 직전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카렌이 캄보디아어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사리는 공포로 인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카렌이 다시 말하자 살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고지어 구토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티아의 상황도 심각했어요. 트라우마 반응인지 악기를 놓고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곧 의료진이 올 겁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내심 초조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집단 발병에는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공항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D게이트 구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역 승객들께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이 끝나자마자 영어 방송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말레이어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빠르게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공항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긴급 방송입니다. D게이트 지역의 보안 요원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공지입니다. D게이트 구역의 보안 요원 안내에 따라 주세요. 일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 했지만 공항 보안 요원들이 즉시 나타나 상황을 통제했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저기 보세요. 카렌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보안팀뿐만 아니라 의료팀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작되다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16명에서 시작된 증상이 주변 학생들에게도 번지고 있었어요. 심리적 패닉인지 아니면 실제 감염성 질환인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중독일 수도 있고, 공기 중 독성 물질 노출일 수도 있고, 혹은 집단 히스테리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아이들에게 즉시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카렌, 혹시 이 학생들이 오늘 함께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렌이 인솔교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증상의 패턴이 일반적인 식중독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항 전체에 새로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제로타임 코드 3번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는 즉시 대응 태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렌을 바라봤습니다. 제로타임 코드가 뭔가요? 인천공항의 최고 수준 응급 프로토콜입니다. 3번은 의료 응급 상황을 의미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4분 30초 후 의료진 9명이 장비 카트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4분 30초요. 제가 직접 시계를 봤으니까 확실합니다. WHO에서도 이런 대응 속도는 본 적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간호사입니다. 저희가 전문 대응팀입니다. 김 간호사가 저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그리고 고지어 이응창 감염병 전문의도 도착했습니다. WHO 소속이시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이 의사가 전문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신속하게 브리핑했어요. 42명 중 16명에서 동시다발적 증상 발현, 주요 증상은 복통, 구토, 호흡곤란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브리핑을 마치자 이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리아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의료진들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각 학생 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묻자 김 간호사가 설명해줬어요. 환자별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실시간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각 학생의 여권 정보, 현재 증상, 처치 내용이 모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국어 지원도 완벽했습니다. 에이든의 경우 즉시 적색 분류를 받았어요. 천식 병력과 과호흡이 결합되어 가장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사리는 황색,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녹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환자 분류 완료했습니다. 적색 6명, 황색 10명, 녹색 26명입니다. 김 간호사의 보고를 들으니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었어요. 다행히 즉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신속한 처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탄스러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이 5분 만에 완료되었다는 점이었어요. 4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5분 만에 전문적인 트리아지를 마쳤다니 WHO 매뉴얼에서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속도였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사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 세계 감염병 대응 경험을 가진 WHO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구하는 것 같았어요. 트리아지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응급 대응 중 가장 체계적이고 빨랐어요.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팀은 삼색 스티커와 전자 태그를 이용해 완벽하게 체계화된 처치를 진행했어요. 적색 분류를 받은 에이든부터 집중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흡입기와 함께 응급 처치가 이루어졌고 수액 공급도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김 간호사가 에이든에게 물었습니다. 훨씬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에이든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고 있었어요. 18분이 지났을 때 완전히 호흡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였죠. 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리식염수 수액과 해열제 처치 후 안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구토도 멈췄고 의식도 또렷해졌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지금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살인이 미소까지 지으며 대답하는 걸 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치료 과정의 기록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처치 내용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기록되고 있었어요. 환자별 투약 시간, 용량, 반응까지 정확히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제가 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QR 기반 환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실시간으로 공유되죠.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WHO 내부 시스템보다도 더 효율적인 것 같았습니다. 환자 한 명당 평균 처리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게다가 현장에 임시치료소가 개설되었어요. 접이식 침대, 의료장비, 약품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의 응급실을 그대로 공항에 옮겨온 것 같았어요. 박사님, 이런 시설을 본 적 있으세요? 카렌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WHO 시뮬레이션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시스템들이 모두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티아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티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조차도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안젤로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처음에 쓰러졌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시 트럼펫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안젤로가 익살스럽게 물었어요. 의료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좀 쉬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의 긴장과 공포는 사라지고 안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기록되는 데이터를 계속 지켜봤어요. 환자별 회복 속도, 처치 효과,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의료진 교육과 시스템 개선에 사용됩니다. 익명 처리 후 국제 학술 자료로도 공유되고요. 김 간호사의 답변을 들으니 정말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응급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축적하고 발전시키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죠.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항공편 탑승 문제였어요. 원래 예정된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항공사와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이 의사가 말했을 때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탑승 거부나 지연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와서 상황을 확인한 후 즉시 유연한 대응책을 제시했어요. 42명 승객 전원에 대해 탑승 유예 조치를 취하고 의료진 허가 후 최후 탑승을 보장하겠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중증 환자 6명을 제외한 36명이 30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그리고 37분이 되었을 때 전원 탑승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환자 상태 안정. 탑승 가능합니다. 김 간호사의 최종 판정이었어요. 그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 고마워, 한국. 학생들의 기쁨 섞인 외침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환승공항이 아니라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전동 카트를 가져와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게이트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국에서 또 만나요. 직원들이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처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생리식 염수와 물병도 추가로 제공되었어요. 장시간 비행에 대비한 세심한 배려였죠. 박사님 정말 놀랍지 않나요? 카렌이 말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WHO 대응 시뮬레이션보다 4배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이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했던 전체 과정이 37분 만에 완료된 거니까요. 항공사 직원이 마지막으로 확인차 와서 물었어요. 모든 승객 탑승 준비 완료되었습니까? 네, 모두 괜찮습니다. 이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탑승구로 향했어요. 안젤로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답하자 안젤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티아는 한국이 우리 생명을 구해줬어요 라고 말했고, 에이드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였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리는 손을 모으고 깊숙이 인사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탑승한 후 저는 현장을 정리하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봤어요. 37분.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압축되어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의료진 항공사 간의 완벽한 협력, 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제 비행기도 곧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보다 30분 늦게 출발하는 싱가포르행 항공편이었어요. 탑승하면서도 계속 방금 전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카렌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렌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일을 정리해서 SNS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7분.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WHO 전문가로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42명의 청소년이 집단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의 대응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4분 30초 만에 전문 의료진 투입, 5분 만에 전원. 트리아지 완료, 37분 만에 전원 회복 및 탑승 완료. 글을 쓰다가 잠시 멈췄어요.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싶었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써내려갔습니다. QR코드 기반 환자 관리, 다국어 동시 대응, 공항 의료진 항공사 간 완벽한 협력.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다 쓰고 사진도 몇 장 첨부했어요. 물론 환자들의 사생활은 보호하면서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대응 모습만 담았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좋은 사례는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기내 와이파이로 SNS를 확인해 봤어요. 벌써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WHO 전문가가 직접 인증한 사례라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WHO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레베카, 당신의 SNS 포스트를 봤습니다. 내일 오전 긴급 화상회의가 있으니 참석해주세요. 인천공항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디렉터 직속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GYS 학생들로부터였습니다. 안젤로가 대표로 보낸 것 같았어요. 스콧 박사님, 우리의 감사를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이 오늘 우리 생명을 구해줬어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읽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공항에서 방금 전 일어난 일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한국은 우리 생명을 지켜줬다. 티아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단순히 의료 처치를 받은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거였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꺼내 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WHO 본부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인천공항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 분석 보고서로 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적으로 벤치마킹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싱가포르에 도착한 다음 날 WHO 본부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디렉터를 비롯해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레베카 박사, 어제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디렉터의 요청에 따라 저는 37분간의 전체 상황을 상세히 브리핑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효율성과 대응 속도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어요. 정말 4분 30초 만에 의료진이 투입되었다고 하셨나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42명 전원 트리아지가 완료되었어요. 믿기 어렵네요. 우리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일본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QR코드 기반 환자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나요? 실시간으로 모든 환자 정보가 동기화되었습니다. 투약 기록, 상태 변화, 처치 내용까지 모든 게 즉시 업데이트되었어요. 저의 설명을 들은 디렉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WHO 공식 매뉴얼에 채택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제로타임 프로토콜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해보죠. 정말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하루 만에 한국의 응급 프로토콜이 WHO 매뉴얼에 채택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각국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어요. UAE에서는 두바이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하네다 공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한국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GYS 학생들의 인터뷰가 각국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공항이 우리 생명을 구했다 CNN. 인천의 기적 37분의 완벽함 BBC.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응급의료의 새로운 기준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제 SNS 포스트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24시간 만에 10만 명이 공유했고 5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의 후속 인터뷰였어요. 안젤로가 인도네시아 TV에서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고 도와줬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줬습니다. 티아는 말레이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7분 동안 한국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인천공항의 응급의료 프로토콜을 인천 프로토콜이라고 명명하고 전 세계 공항에 권장사항으로 배포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의 응급 프로토콜이 세계 기준이 되었습니다. WHO 동료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또한 유럽연합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브뤼셀 공항,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다큐멘터리 제작진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37분의 기적 마이너스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 37분간의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가족과 함께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9살 아들 루크와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한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새로운 안내판이었어요. 응급의료센터 마이너스 이머전시 메더컬 센터라고 적힌 표지판이 더 크고 명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유명한 공항이야? 루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그래, 바로 여기야. 엄마가 말했던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난 곳이지. 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김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저희도 유명해졌어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계셨잖아요. 김 간호사와 재회하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긴장감, 의료진들의 전문성, 그리고 학생들의 회복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했어요. 혹시 그 학생들 소식 들으셨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며칠 전에 안젤로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편지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서툰 한국어지만 마음이 가득 담긴 글씨였습니다. 김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 안젤로의 편지를 읽으니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아이가 한국어를 배워서 직접 편지를 쓸 정도로 감동받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의료센터 둘러보기를 마치고 디게이트 근처로 갔어요. 바로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공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여기서 42명이나 동시에 아팠던 거야? 루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이 모두 구해줬어. 와, 대단하다. 여기선 무조건 안전하겠지? 루크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무조건 안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중 하나야. 남편 데이비드도 감탄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야. 시설도 시설이지만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출국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탑승구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전경이 보였어요. 밤이 되면서 공항 전체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달 전의 감동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37분간의 기적,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변화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엄마, 나중에 또 올 수 있어? 루크가 아쉬운 듯 물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다시 올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감동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WHO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환승지가 아닌 세계인의 생명망이다. 37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한국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감동을 세계에 증명해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격이며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확신한다. 이 보고서는 WHO 공식 아카이브에 영구 보존되었고 전 세계 의료진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천공항에서는 매일같이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37분. 그 짧은 시간이 보여준 한국의 진짜 모습.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평생 이 이야기를 전하고 다닐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훌륭한 나라인지를요.